75주년입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의 역사하고 그다음에 남북 문제하고 동북아의 질서를 공헌하시고 많은 글을 쓰신 경대학교 정진 교수님하고는 뜻깊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한국인 어디로 가느냐라는 책을 출판하시고 이 책의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떤 계기로 쓰시기로 됐습니까? 제가 85년도에 하버드 대학교 방문 교수로 제가 1년 있으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한국이 커다란 발전을 이루고 또 그 발전을 어떻게 미래에 계승해서 더욱더 부강하고 훌륭한 나라로 전 지구상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최고 멋진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트남 국립대학교에 가서 그 책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1945년 해방된 지 벌써 75년 됐는데 아직도 한국은 분단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제 그러한 어떤 사명감 그런 의식으로 제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는 발전이나 문화, 경제, 정치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성과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한국이 엄청난 발전을 했죠.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가 이렇게 남의 나라에 어떤 공여를 주고 또 이렇게 파이낸셜 서포트를 주는 네. 그러한 아주 강대국으로 성장을 했고 또 앞으로의 10년, 20년 뒤에도 한국은 더욱 부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좋은 그 미래가 펼쳐져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나 다만 속으로 우리가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을 몇 가지 제가 얘기한다면은 첫 번째는 그 미국이 주도했던 그 화폐 전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currency war에서 한국이 철저하게 패배했다는 거, 이게 우리가 속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건 뭐냐? 1971년도에 닉슨이 브레튼 우즈의 그 협정을 깨고 금본위 제도를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미국이 그 금에 의존한 그 달러 체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5년대 전 세계 금 보유량이 70%였어요. 그러나 그게 너무 많은 달러를 해외에 수출하고 또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점점 달러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약해진 달러를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은 다시 어떤 그 달러의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고안된 게 완전히 그 금본위 제도를 포기를 하고 갈아타자. 그게 결국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왔는데 한 가지 방법이 결국은 그 달러라이제이션의 비클을 페트로 달러 그거를 타고 모든 어떤 그 석유가 하나의 코모더티 아닙니까? 그 코모더티를 달러화로 결제를 하게끔. 그래서 석유라는 건 전 세계가 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 비클을 페트로 달러로 탄 거고. 그러한 여러 가지 미국의 일련의 어떤 그 정책 때문에 한국이 결국은 1999년에 그 외환 위기 때 그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서 한국은 결국 사실은 지금 시중은행 4군데, 5군데가 전부 다 68%에서 70%가 외국인의 자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금융을 잡고 있으면 그거는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또 이념 분쟁,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곧 해소해야지만 앞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가 밝게 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까지도 가는 길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통일은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북한 핵 문제 때문에 굉장히 경색이 돼 있죠. 네. 데들락이 걸려 있는데 결국은 이 데들락을 미국이 풀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경제 협력을 통해서 한국은 북한과 같이 함께 전 지구에서도 가장 싸고 좋은 한국의 디자인력이나 마케팅 능력과 합쳐서 가장 좋은 상품을 북한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러한 모드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미중 간의 트레이드 워에서 의외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커다란 제조의 베이스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걸 자세히 보고 미국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핵 문제인데, 핵 문제는 너무 민감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제가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장기적으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꼭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되느냐,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남한도 핵 무장을 북한 때문에라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남한도 핵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 학자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우리 민족 스스로의 전 세계의 커다란 열강으로서의 힘을 발휘하려면은 남한도 핵을 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체는 소위 말해서 컨벤셔널 워로만 붙을 수 있지 핵을 못 쓰지만은 그러나 이퀄라이저는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퀄라이저를 하나 갖고 있으면서 전 세계의 평화를 주도를 해야 됩니다. 특히 군축운동, 그 다음에 이런 무기 산업과 테크놀로지의 결합,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부 막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 주도로, 물론 일본과 같이,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한국과 일본은 같이 가야 돼요. 어디까지나 같이 가서 이데올로기 싸움은 이제는 끝내야 돼요. 사실 얼마나 이데올로기 때문에 과거 구태의연한 정치가들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데올로기 싸움 해봤자 아무 득이 없어요. 이데올로기는 사실상 그렇게 우리가 무슨 종교처럼 그렇게 스티크 투해서 그렇게 홀드온 투 계속 지고 나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이 동아시아에서의 평화는 한국과 일본이 주도를 해서, 특히 아까 얘기했던 커런시 워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먼저 같은 통화를 크리에이션해서 먼저 쓰기 시작하고, 중국이 나중에 조인하면 좋겠지만 중국은 위에나이제이션 1대1로라든지 그런 것이 다 과거 미국의 50년대 60년대 모방한 작품인데, 그런 것도 자기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힘이 붙일 거예요, 중국이. 그럼 결국은 한국과 일본이 주도를 해서 세계 평화도 한국과 일본이 주도를 해야 돼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은 각국의 GDP 1% 이하로 군비를 쓰게 하는 그러한 것을 유엔에 상정하고 끝까지 그걸 밀어붙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GDP, 각국의 GDP 1% 내로 군비를 쓰게 하자라는 그런 캠페인을 벌여서 그것만이 지금 유일한 어떤 대안이에요. 다른 얼터너티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도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일본과 같이 힘을 합해야 돼요. 일본 70년, 80년이 지났는데 일본을 용서하고 우리가 더 큰 마음으로 일본 정도야 우리가 얼마든지 용서하고 나가도 한국 충분히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왜 그런 쓸데없는 일에 국력을 낭비하고 소모를 하냔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욱더 많은 일본과의 협력, 특히 경제협력, 커런시, 같은 통화, 더욱더 한국과 일본은 같이 뭉쳐져야 돼요. 지금 현 시점에 전 세계의 커머더티를 결제하는 모든
어떤 통화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것도 내내 85% 이상이 지금 유로와 달러에 의해서 지금 장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뭡니까? 그럼 결국은 이런 게 계속 지속되게 되면은 아시아존의 일본과 한국, 뭐 물론 중국도 포함해서 결코 그 힘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미국이 지금 죽기 살기로 중국을 컨테인먼트로 밀어붙이는 것도 결국은 과거 미국이 했던 거를 중국이 위에나이제이션 폴리시를 택하면서 계속 1대1로 해서 위에나로 꿔준단 말이에요. 그 수없이 많은 그 1대1로에 걸쳐져 있는 실크로드라든지 이런 것에 걸쳐져 있는 나라한테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아까 내내 데트랩 정책을 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그 위엔화가 기축통화로 이렇게 자리 잡기 위해서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걷겠어요. 그 다음에 또 중국이 위엔화를 그렇게 빌려주는 거에 그치지 않고 또 하나는 페트로 위엔화도 지금 엄청난 힘으로 좀 밀어붙이고 있는데 결국 그거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 세계 팬데믹 이후에 페트롤리움이 수요가 적게 되면서 위엔화로 결제를 하고 그 더치 쉘이라든지 브리티시 피트롤리움인지 전부 위엔화를 결제 통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지금까지 페트로 달러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위에나이제이션이 너무 큰 속도로 지금 올라오고 또 2026년 7년 되면은 이미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능가한단 말이에요. 불과 10년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인도가 전 세계 3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2010년에 GDP 와이즈. 그리고 아세안 10국이 인도네시아를 포함해서 전부 컴바인드 된 GDP가 5위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일본은 4위를 유지하고 한국은 7위. 만약에 한국이 유니파이 돼서 통일된다면 5위까지 올라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당장 10년 후에 아시아의 시대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그런 커런시 문제에서 이렇게 걔네들의 그 헤게모니에 잡혀 있을 수가 있느냐, 아시아가. 그건 아니다. 이제는 아시아의 통합 커런시가 나올 때가 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지구가 1만 년 전에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우리 지구상에 나타나 있는 이 상태로 갈라졌어요. 그것은 판게아가 자연적인 현상으로 판게아가 서로 멀어지면서 그 대륙 이동에 의해서 그렇게 자리를 잡혔지만은 지금 세대는 그게 아니고 그런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물론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엄청나게 진행이 됐지만은 결국은 컨티넨탈라이제이션이 될 거다. 그건 무슨 얘기냐? 결국 유로존에서 아프리카존으로 넘어가서 물론 뭐 세파프랑이라든지 또 과거에 그 유럽의 식민지들이 그쪽에 너무 많이 있으니까 통화 정책상으로 이쪽에 유로존으로 한데 뭉칠 것이고 노스 아메리카는 캐나다 중심으로 해서 멕시코에서 사우스 아메리카 넘어갈 것이고 아시아존은 한중일의 그러한 어떤 통화 커런시를 뿐만 아니라 경제권이 결국은 베트남을 게이트웨이로 해서 아세안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아시아존에서 유로존을 견제하고 달러존을 견제하는 이러한 트라이포드처럼 안정적인 상태를 가져가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커런시에 한국과 일본이 먼저 이니시에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그러한 것을 최소한 아까 얘기했던 30%에서 33% 이상은 이러한 그 통합 커런시, 아시아에서의 통합 커런시가 오큐파이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한국이 상당히 그 바람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촛불 시위 때부터 우리는 아주 성숙한 시민의식, 그 다음에 연대의식, 이거는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멋진 그 시티즌십이 한국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성숙한 건데 우리가 BTS를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굉장한 모범 국가로서 우리가 자랄 수 있는 어떤
그 기치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팀워크라든지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도와주면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좋은 이그젬플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은 좀 더 그러한 어떤 한국인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그러한 어떤 그 필로소피를 전 세계 만방에 펼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더욱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패션 인더스트리나 이런 그 엔터테인 인더스트리에 만연되어 있는 마약부터 우리는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은 마약 청정지구로 만들어야 돼요. 왜 나는 문 대통령이 그거부터 먼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어떤 그 약물이나 이런 것에 의거해서 하는 활동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한국 전체 청소년들서부터 일어나야지 한국이 과거 그 모진 세월을 경험했던 것을 충분히 컴pen세이션 보상을 받고도 남는 또 그런 것을 전 세계에 우리가 아주 없고 못 사는 나라는 우리가 도와주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나라로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전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